가정에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건 거지 단어 하나를 더 알려주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뭐 오프 더 레코드지만 나는 이 얘기를 25년 전에도 했고 30년 전에도 했고 근데 그건 원래 팩트거든. 근데 할 때마다 난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보영쌤 오늘 저희 유튜브 첫 촬영이잖아요. 네. 첫 주제 어떤 걸로 잡고 싶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처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뭐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 어떨까요? 첫 아이는 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뭐든지 주변의 정보를 다 듣고 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뭐 늦을까 봐. 근데 해보고 보니까 꼭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실수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지금 딸랑이를 흔들거든요, 아이한테. 딸랑이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돌려요. 이건 소리에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때는 일단은 난 영어를 가르치겠어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실제도 그랬지만 노래를 많이 불러줄 것 같고요. 동화 구연하는 오디오를 많이 들려줬을 때 영어가 갖는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말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하지만 영어는 nice to meet you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파도 치듯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영어라고 하는 거 본격적으로 뭐 교과서로도 익히고 뭐로도 익힐 적에 허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말랑말랑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영어 공부라는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1살 혹은 뭐 8개월, 7개월 상관없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려주는 건 좋다. 만 1살에서 2살 정도가 됐다. 그러면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듣기 시작해요. 요즘 애들 또 빨라서, 그죠? 자, 그럴 때 소리는 영어로 나오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 그게 뭐 유튜브가 됐던 뭐가 됐던 보면서 반응은 우리말로 할 것 같아요. 쥐하고 고양이가 있을 적에 어머 저 고양이 너무 불쌍해 라고 말한다거나 어머 저 쥐 진짜 빠르다 라고 한다든지 뭔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영어로 막 나올 때 이제 자막도 나오잖아요. 자막 없애지 마세요. 자막은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옛날에 없앤다고 어떤 어머님들이 그 밑에 TV 화면에다가 이렇게 청테이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대입시키는 그런 머리에 작용을 하기 시작할 때가 와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영어도 늘고 한국말도 듭니다. 2살 정도 때부터 영상을 보면서 어머 저 때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걸 엄마가 연습하듯이 혼자 그냥 어서 오세요 welcome home welcome home 이렇게 혼잣말을 해. 그럼 애들은 옆에서 뭐하니? 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른이 돼서도 영어는 저렇게 자꾸 따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공부의 습관을, 태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영어를 대하는 태도인 거지 단어 하나를 더 알려주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선 엄마 아빠가 스스로 속으로는 싫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1, 2, 3살 정도는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얘가 한국말을 알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3살 때, 5살 때 폭발적으로 늘어요. 한국어 어휘가 많이 늘고 근데 그게 다 좋은데 여기서 실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영어도 그만큼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어휘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새로 알았으면 영어도 10개를 알아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어 어휘를 10개를 얘가 알았다라고 하면 얘는 그거 한 반 정도만 알아도 체하지 않을 정도가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영어가 한국어를 따라오는 식이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자꾸 애플만 하면 어디 가서 사과가 뭐야 영어로 그러면 애플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먹어본 적도 없는 애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5살, 6살 때 파닉스라는 걸 하게 돼요. 5살, 6살 때 파닉스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핸드폰 앱에 그 파닉스라는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 교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교재든 간에 뻔해요. 진도 나가는 그 순서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할 때 소리 내면서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CAT 라고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C가 K, at, cat, cat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한 단어당 적어도 3번에서 4번을 쓰면서
말하는 습관을 엄마 아빠가 스스로 먼저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너도 하는 게 좋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파닉스를 하고 난 다음에는 파닉스를 다 끝내서 이젠 읽기, 이게 아니고 파닉스에서 다룬 단어들 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읽기 교재가 아주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같이 병행을 할 때 내가 파닉스라는 걸 해보니까 이렇게 이걸 또 읽을 수 있네. 내가 단어를 읽고 그 다음부터는 거리 다니면서 간판에 있는 영어도 읽을 수 있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도 읽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게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를 경험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데, 1학년 때는 조금 더 이제는 긴 문장이 들어간 읽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읽기는요, 한쪽에 문장이 2개밖에 없던 아니면 10개가 있던 상관없는데, 그 안에 내가 죽었다 깨도 모르겠다 이 단어는, 그런 게 2개까지 나오는 건 오케이. 근데 3개 이상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교재가 아닌 거예요. 맞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전을 잘 안 보고 그냥 대충 이해하라는 말을 하지만, 그거는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이 된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지, 애기들 혹은 영어를 잘 못하는 어른들에게 몰라도 참고 넘어가세요 이런 얘기는 그냥 고문이에요. 고문.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내가 그 답답함. 근데 특히 애들한테도 참아, 네가 부딪히면 돼 뭐 이러는데 머리만 깨져요. 땅바닥에 헤딩한다고 하지만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만 깨지지 땅이 안 깨진단 말이지. 근데 왜 그걸 자꾸 애들한테 하냐? 그거는 그럼 마치 그럼 애들이 어느 순간 막 와 내가 이제 다 들려 알아 이럴 것 같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안 찾지? 참아도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영어를 잘할 때 그때는 괜찮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 일단 영어 단어를 많이 알겠으면 좋겠다. 얘가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문장 구조도 많이 알겠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이야기 자체가 어려우면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아주 단순하고 얘가 이미 아는 거, 뭐 이솝우화라든지 한글로 읽었던 뭐 흥부전이라든지 그런 걸 영어로 읽었다고 할 때 그림만 봐도 흥부하고 놀부가 나온다, 얼굴에 밥을 묻었다, 그러면 주걱으로 맞았구나 라고 할 때, 이게 영어로 만약에 써있는 거 봤을 적에 이게 주걱이구나, 이게 맞았다고, 이게 밥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뇌의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쉬운, 아주 쉬운, 내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 읽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얘가 파닉스를 5살, 6살 때 됐는데 그걸 안 했다? 걱정이 없다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단어들도 많아요. 우린 옛날에 중학교 때 했는데요. 그래도 단어 읽고 왔는데 큰 지장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일찍 해도 되는데 그땐 뇌가 아직 발달 안 했으니까 뭘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솔직히 잘 몰라. 어른도 그냥 시켜. 근데 얘가 좀 커서 뭔가 분별력도 있고 단어도 뭔가 많이 알아. 그런 상태에서 파닉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더 빨라요. 쫓아가요. 그러니까 언젠간 해도 할 테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파닉스는 그냥 B는 B 소리가 나고 AT는 at 소리가 난다 라고 음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뭐 비읍 하면은 B 소리 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읽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어릴 때는 밭 깔고 씨 뿌렸고 물 조금 준 거잖아요. 그 어릴 때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영어를 내가 직접 봐주고 싶다라고 해도 그 끓는 열정은 알겠으나 맥시멈 2학년까지가 끝이에요. 엄마 아빠가 봐줄 수 있는 건 3학년부터는 전문가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학원을 가든 선생님이 붙어야 돼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일단 양쪽으로 승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치지 않게 오래 갈 수 있게끔 끌어주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엄마 아빠가 영어 공부를 되게 좋아해. 당신들 스스로가. 그러면 같이 하자라는 건 제일 좋은 거죠.
이유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신기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뭐 off the record이지만 나는 이 얘기를 25년 전에도 했고 30년 전에도 했고 근데 그건 원래 팩트거든. 근데 할 때마다 난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성인이 돼서 외국으로 이민을 갈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뭐 외교관이 됐다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어가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살면서 많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정작 알아야 될 영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어일까? 라고 할 때 가만히 보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영어 그 중에서도 2학년까지만 알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 우리가 원서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원서가 뭐 우리 편하라고 써줍니까? 원서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 영어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수능 영어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나오니까 고등학교 영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실용적이고 또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의미를 이해하고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읽고 쓰기가 다 된다 이 얘기지. 결국은 듣고 말하기가,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학교 영어예요. 초등부터 중학교까지. 그러니 이때 영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영어를 못해서 억울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중학교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정리해 보자면 아주 어릴 때 태어나서 옹알이를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 중반 정도까지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정도만 커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물론 그 밖에도 할 얘기가 가지치기라면 너무 많겠지만 오늘은 개괄적인 거. 다음 시간에는 이 과정에서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내가 영어를 잘해야 우리 애를 영어를 가르치나라는 어려움, 두려움, 걱정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어줄 때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지 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